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평상시에 다리가 불편하거나 붓고 아픈 적 많으시죠? 보통 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분들이 혈관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전문의 원장님 모시고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흉부외과 전문의 유상우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보통 하지정맥류라고 할 때 이제 흉부외과라고 하면 심장이나 폐와 같은 큰 동정맥을 다룬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흉부외과 전문의와 하지정맥류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보통 흉부외과 하면은 가슴에 있는 장기, 즉 심장이라든가 폐, 식도, 또 늑골 등을 수술하는 과로 알고 계신데요. 흉부외과의 정식 명칭은 심장 흉부 혈관외과라고 합니다. 예전에 흉부외과가 이제 세분되어서 심장과 흉부 그리고 혈관외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하지정맥류에서 이제 가장 원인이 되는 대복제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은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환자에서 심장 수술을 할 때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이라는 수술 중에 공여혈관으로 제공되고 있는 혈관이어서 흉부외과에서는 가장 친숙한 혈관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의 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하지정맥류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이상으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동된 혈액은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맥 안에는 이제 특수한 구조인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혈액이 한번 올라가면 판막이 닫혀서 심장으로 일방통행을 유도하는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정맥 안에 그 판막이 어떤 이유로 해서 망가지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했을 때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역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심장 쪽이 아닌 다리 쪽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증상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다리정맥계는 다리의 가장 안쪽에는 심부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심부정맥은 다리 혈액순환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표제정맥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또 표제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다리 정맥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표제정맥과 관통정맥의 기능 이상이 보일 때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럼 정리하면 이제 하지정맥류는 이 정맥의 판막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판막의 기능을 정상적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다리정맥 판막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연령, 즉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혈관의 노화 현상이 발생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성별로는 여성에서 주로 이제 호르몬적인 영향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업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서서 혹은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과체중 이렇게 있는 분들은 복압 증가에 의해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액에 압력을 받아서 이제 혈액 순환에 저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는 변비라든가 운동 부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전신적인 질환 중에 당뇨병이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의 원인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연령은
50에서 60대 발병률이 높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혈관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는 이제 호르몬적인 영향인데 여성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요. 임신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하면 2배 정도 발생률이 높게 보이고 있고요. 가족력, 즉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해서 어린 환자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과체중을 더 들 수가 있는데 이 임신과 과체중은 복압이 증가하면서 하지에서 올라오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는 이제 운동 부족과 변비 등도 마찬가지로 복압 증가가 원인이 되고요. 전신 질환인 당뇨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점성이 높게 유지가 되는데요. 혈액이 이렇게 점성이 높게 되면은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고 이 혈액들이 판막에 달라붙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돼서 발생률을 올리게 됩니다. 원장님,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 하지 정맥류라고 하면 정맥이 구불구불하게 겉으로 보이는 증상들을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 말고도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 증상은 오후나 저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다리 부종, 그리고 다리의 피로감, 그리고 무겁다, 그리고 다리가 많이 저린다, 통증이 있다, 쑤신다, 혹은 또 밤에 다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불편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야간 경련, 다리에 쥐가 난다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리가 가렵거나 화끈거린다. 그리고 피부색의 변화, 또 재발성 습진, 주로 이제 피부염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면은 피부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는 지방 경화성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화성 변화가 심해지면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는 피부 궤양도 있을 수가 있고 혈전성 정맥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례 사진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증례 1에서는 다리 부종과 정맥류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증례 2에서는 색소 침착과 재발성 습진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례 3에서 지방 피부 경화, 즉 피부가 굉장히 딱딱해지는 증상이 발생하고요. 증례 4에서 피부 가운데에 피부 궤양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치료 이전에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하지정맥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하지정맥류는 이제 전문의의 자세한 병력 청취가 이제 필요하고요. 진료와 진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혈관의 초음파 검사입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고요. 물론 다른 진단법도 있으나 혈관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 초음파로 보면은 일단 혈관의 크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혈관의 크기가 정상인가, 혹은 혈관의 크기가 이제 커져 있는가가 이제 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혈관 초음파로 해서 정맥 혈관의 판막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판막 기능 검사에서는 이제 도플러 초음파가 유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리를 한번 눌렀을 때 혈액이 심장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판막이 정상적으로 닫히는가, 판막이 정상적으로 닫혔을 때는 일회성 파형이 보이는데 판막이 이제 망가져 있을 경우에는 혈액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혈액이 역류하는 소견이 초음파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뒤에 흐름이 관찰되는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정맥류 진단에는 도플러 초음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진단된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치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존적인 치료, 즉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 치료,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에는 뭐가 있나요? 예, 보존적 치료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매일 착용을 하고
정맥 순환제를 매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이제 증상을 개선하고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혈관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이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술은 어떤 요법들이 있나요? 예, 수술 요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보이는데, 초창기에 하지정맥류 혈관에 대해서 이제 피부 절개를 통해서 고위 결찰과 발거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 이제 통증이 심해서 하반신 마취가 좀 필요하고요. 2, 3일간의 입원 치료와 보통은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이 수술 방법은 이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가 염증, 감염, 피하 혈종 등의 합병증이 조금 높은 방법입니다. 고위 결찰을 위한 이제 피부 절개로 인해서 이제 신생 혈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이제 재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 고위 결찰 시에 혈관을 잘 결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높은 보고들이 이제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뭐 통증도 있고, 네네. 뭐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할 만한 시술적 요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다른 수술적 방법으로는 이제 최근에 혈관 내 치료법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혈관 내 치료법은 이제 피부 절개 없이 혈관에 이제 주사를 놔서 그 주사 구멍을 통해서 이제 기구를 집어넣고 그 혈관 안으로 집어넣은 것을 통해서 이제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이제 되게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혈관 내 레이저 치료는 이렇게 혈관 안쪽으로 레이저 파이버를 집어넣어서 이제 레이저가 나오게 되고요. 레이저가 나와서 이제 혈관을 폐쇄하는 수술법이 되고, 두 번째 혈관 내 고주파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혈관 안쪽으로 고주파 프로브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치료법에서도 혹시 주의해야 될 이제 합병증은 없을까요? 네,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인 고위결찰 기술과 발거술에서는 이제 피부 절개와 혈관 제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취가 좀 필요하고요. 입원 기간도 되게 최소 2, 3일, 보통은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도 좀 긴 편이고요. 또 합병증으로 통증이라든가 흉터, 염증이나 감염, 피하 혈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높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레이저나 이제 고주파 치료에서는 수술부의 통증이라든가 당기는 느낌, 그리고 불편감, 압통 이런 것들이 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약 5%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멍이라든가 피하 출혈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되게 2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부의 색소 침착이라든가 신경장애, 혈전성 정맥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피부 화상, 창상의 농양이라든가 림프 누공, 동정맥류 같은 합병증은 1% 미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수술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인데요. 발생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0.01에서 0.02%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도 수술 후에 빨리 보행을 하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게 되면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예방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지정맥류의 예방은 이제 우울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활동하실 때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게 좋고, 또 취침 시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반드시 벗고 심장보다 10에서 15cm 정도 다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주무시는 것이 증상의 이제 병의 진행에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도 이제 체중 감량, 또 운동,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이제 변비를 줄이는 것이 이제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스키니진이라든가 하이힐은 이제 정맥류를 좀 더 증상을 심하게 할 수가 있고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좌라든가 다리를 꼬는 습관도 피하시면 이제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하지 정맥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OX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OX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면 하지 정맥류일 가능성이 높다. OX 답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하지정맥류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하지의 야간 경련입니다. 주간 동안 정맥순환이 이제 장애가 지속되면서 하지 경련이 이제 밤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흡연과 음주는 하지 정맥류에 좋지 않다. OX로 답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하지정맥류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이제 비만이라든가 음주, 흡연이 대표적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도 조사한 결과에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고요. 비만이나 음주, 흡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혈관 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이는 곧 이제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이제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이제 혈액 순환에 방해를 주고 있고요. 정맥 혈관 벽뿐만 아니라 판막을 손상시켜서 하지정맥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흡연이나 음주는 좀 하시나요? 담배는 예전에 끊었고요. 그러셨어요? 네, 5년 됐고 6년째고요. 예, 음주는 잘 못합니다. 혈관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면 하지 정맥류의 가능성이 높다. OX로 답해주세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혈액순환 질환이거든요. 네,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부에 있는 판막이 이제 손상돼서 심장으로 이제 혈액이 못 올라가는 역류하는 질환인데요. 혈관이 이제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교차가 크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이완과 수축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정맥류 증상이 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일교차가 커서 힘들지만은 이제 더위가 심한 여름에는 혈관 확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역류가 이제 증가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유전과는 관계가 없다. OX로 답해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영향이 큰 질환입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발병률은 25%에서 60%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어린, 즉 10대에서 20대에서도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 이후에는 많이 걸어야 좋다. OX로 답해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걷는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압박 스타킹을 꼭 착용 후에 걸으셔야 좋고요. 장시간 걷거나 오래 서 있는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냐면 하지 정맥류는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만성 정맥 부전으로 빠질 수 있다. OX로 답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심혈관 질환처럼 총각을 다투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에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정맥 부전으로 빠지기 전에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히 피곤해서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평상시 생활을 습관을 되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정맥, 혈관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하지정맥류 역시 초기에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라이프 현대인의 일상적인 질환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흉부외과 전문의 류상우 원장님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 그리고 내가 궁금한 질병에 대해서 내용과 사연 접수해 주시면 전문가 여러분을 찾아가 꼭 필요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 꼭 필요한 정보만 찾아 전달드리는 건강라이프,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